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여러분들 유인물도 제가 나눠드렸지만 걷는 거에 대한 그 최종 마지막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스피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치매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잠깐 이제 마일리스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진이 저한테는 걷기를 맨 처음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이 1987년도 봄에 그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갑수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보행연맹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모 신문사에 인턴 기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취재를 딱 갔는데 저보고 이제 홍보하고 걷기에 대해서 좀 운동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27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그해 가을에 일본의 동경의 히가시마 3데이 마치 걷기 대회를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프린트하게 나오는데 코닥 카메라로 일회용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에 가니까 3일 동안 걷기 대회를 하는데 10km, 20km, 30km, 40km, 50km를 하는데 각 구간마다 전체 모였는데 5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그때 참가비가 하루에 3,000엔이셨어요. 3,000엔.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15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 모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은 뭐 더 모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걷기 운동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걷기 운동이 한 30년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하고는 한 50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또 하나의 사진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한국 사단법인 한국 워킹 협회를 그 이후에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택상 박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 발기하는 날입니다. 이제 왼쪽 사진이 2001년인가 아마 그때입니다. 그때 발기해서 이제 그때 이제 빅 행사가 2003년도에 이제 청계천이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하이 페스티벌에서 걷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날 한 3만 5천 명 정도 우리나라 최초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빅 사건이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걷는 거로, 그다음에 달리는 거로 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에는 핸드폰에 있는 특히 이제 삼성 헬스, 뭐 기타 여러 가지 앱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해왔는데 운동화에다가 센서를 한번 넣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최초로 한 게 퓨마입니다. 이 퓨마에서 운동화에다가 센서를 넣는데 배터리를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센서는 센서고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배터리를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하다 보니 걸려서 넘어지고 무겁고 불편하고 그래서 퓨마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센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 이제 198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아디다스에서 또 개발을 합니다. 센서를 넣어서. 근데 여기서 또 실패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하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에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난 후에 나이키에서 마이클 조단 전에 이제 또 밑에 센서를 아이폰에다 이제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를 또 합니다. 이 실패하는 원인은 또 하나의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 다 배터리입니다. 신호 잡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배터리를 과연 어떻게 장착을 해서 어떻게 신호를 핸드폰으로 잡아서 연동을 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게 아이폰하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ETRI라고 해서 내장된 심판이 2009년도에 이제 집어넣어서
최초로 이제 센서하고 압력 센서하고 통신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가속도 센서, 무슨 센서, 무슨 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부 운동량 계산하는 데만 급급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만큼 걸었다, 얼만큼 뛰었다, 운동량은 얼마다, 몇 칼로리가 소모됐다, 뭐 이런 것만. 그래서 핸드폰 뭐 어디 이 정도 다 이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흥미가 없는 거죠, 사실. 흥미 유발하는 효과가 사실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아디다스에서 또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밴드도 차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또한 얼마 팔지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그 다음에 GPS를 넣어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배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나서 마이클 조단을 동원을 시켜서 2012년도에 6월 달에 농구화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농구화에다 집어넣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의 배터리였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항상 배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가속도 센서하고 압력 센서를 이 바닥에 다 까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이제 언더아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없는 운동화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거 팝니다. 이제 언더아머인데 이 신발의 특징은 통짜입니다. 통짜로 찍어옵니다. 왕창 팍 찍어. 이음매가 아니라 통짜로 찍어서 하는데 이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더아머에. 근데 이거는 어떤 형상이냐면 600km 정도 걷거나 뛰거나 되면은 신발을 버리는 거죠. 폐기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뭐냐면은 다 운동량 계산입니다. 운동량 계산. 소위 엑서사이즈 모드에 의해서 운동량이 이제 계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 샤오미에서도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샤오미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배터리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게 내용들이 두꺼워집니다. 배터리를 장착을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빵 떴다 내려오잖아요. 이때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건지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센서를 집어넣어서 깔창에다가 여기다 넣어서 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압력 센서를 넣어서 아이폰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같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발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2002년 동안에 또 앱을 만들어냅니다. 유타 대학에서도 센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센서를 신발 깔창에다 넣어서 8개를 넣어서 만든 그런 깔창이 있습니다. 근데 통신이 잘 안 돼요. 통신이. 그리고 이거 압력이 한 100만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센서가 망그러져 가지고서 센서가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찾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센서 깔창을 4개를 넣어서 아이오핏이라고 하는 골프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이동할 때, 때릴 때, 타점 될 때에 하는 그런 센서를 만들어서 현재 시판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핏이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신발에 센서를 넣어서 소위 스마트 칩을 넣어서 개발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개발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인들은 야 그거 못하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발에다가 스마트 칩을 넣고
거기에다가 축전지를 넣어서 센서를 핸드폰하고 통신을 하는 이 기술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못하냐? 그거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본인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센서는 스마트 칩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갖다 붙이기만 하는데 근데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신이 가장 중요한.